전에 이제 그 프리 컨퍼런스 워크숍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여서 그 한의학 임상시험센터랑 식물경락 융합과학센터랑 그다음에 한의학 융합연구정보센터 이렇게 세 그룹에서 그 조그만 워크숍 비슷하게 기획을 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이제 그 김태훈 교수가 좋은 그 주제를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연구가 있는데 어떤 연구를 이제 뭐 다 해야겠지만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거 중요한 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서치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임상 연구 쪽에서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다음 기초 연구 쪽에서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다음 디스커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내일 컨퍼런스에도 또 연자로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 미국의 두크대 의대의 박종배 교수님을 저희 이 전체 주관자로 모시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시고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고 다 아실 텐데 어쨌든 박종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배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기 올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센터 이우주 센터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프리 컨퍼런스 워크숍을 아무래도 제가 좀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도입하는 발표를 제가 하고 또 오늘 연자 되실 박지현 선생님하고 또 김대훈 선생님 발표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는데 그 주제가 오늘 이제 리서치 프라이어리티 세팅인 아큐펑처건 아니면 뭐 코리안 메디슨이건 아니면 어떤 거든 아무튼 그 리서치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제가 지난 10월 30일부로 제가 그 이전에 8년 반 정도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옮겨서 두크 대학을 옮겼습니다. 그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센터 포 두크 대학의 마취과에 이 Center for Translational Pain Medicine이라는 데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장으로 계시는 분이 UNC에서 있던 그 저의 멘토인데 그분이 이제 UNC에 있던 몇 명, 4명을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모두 옮기면서 저도 이렇게 따라서 UNC로 옮겨갔습니다. 그분이 옮기면서 듀크에서 센터가 생겼고 하필 왜 제가 아네스티지올로지냐 미국에서 이게 마취과가 뭐 통증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과들의 수술방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 그 확장을 해나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아네스티지올로지에서 페인 메디슨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 페인 메디슨에서 기존의 페인 메디슨 방법으로 뭔가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좀 그 임상과 기초 연구를 같이 트랜슬레이트 주고 서로 학문적인 연구를 이렇게 교류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 내 내지는 뭐 전 세계에서 좀 뜰 수 있는 과 내지는 뜰 수 있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그 좀 목표로 이게 센터를 만들었고 제가 거기에 이제 조금은 미국의 주류 의학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의학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그 방법을 제가 하는 역할로 들어갔고 제가 옮기는 그쪽에 옮기는 일종의 패키지에 제가 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저와 함께 연구 및 임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라 저한테도 아주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그런 참 제안이고 해서 제가 아주 조금 이제 흥분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리서치를 많이 들었습니다. 리서치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리서치라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리서치로 생각해 된 것은 사실 한 2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다, 다시 한번 찾아본다는 게 결국 이제 리서치고 말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무심코 관찰하는 많은 어떤 현상들이나 하나를 다시 찾아보고 다시 봐서 조금 이제 특수적인 상황에서 내지는 우연한 상황에서 알게 되는 내용들을 다시 꼼꼼하게 봐서 거기 안에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다시 보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은 리서치인데 그런 어떤 조금 이제 원론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고서 제가 1년 반 전에 11월에 여기를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양숙 교수께서 어레인지를 해서 이양숙 교수 질문 가운데 언제나 질문을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지만 저한테 한의학적 연구 방법이 뭐냐라고 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를 수료를 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제 유학 가는 동기가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에 실론을 써보겠다라는 게 저 유학의 동기였고 그 이후에 그냥 바삐 나름대로 이제 보편적으로 의학을 연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 영국에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상 실험도 하고 관찰 연구도 하고 시스테마틱 리뷰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거기에 클리니컬 사이언스를 하는 거에 따라서 쭉쭉 가기만 하다가 옛날에 제가 98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조금은 이제 풀어서 정의하는 거를 사실 해보질 않았습니다. 해보질 않았는데 1998년도에서 2014년 공백이 있은 다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한의학적 연구가 뭐냐, 연구 방법론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답이 그렇게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하기를 했는데 제 그때 기억이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의 연구 한의학에 의한 한의학을 위한 한의학의 연구가 한의학 연구 방법론 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또 뭐를 진짜 뜻하는 좀 막연하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을 이제 조금은 이제 서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돌아가면서 이걸 조금 더 좀 상세하고 조금 더 알기 쉽게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연구 방법은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을 좀 계속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어렴풋하게나마 답을 조금 이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을 연구 방법이라는 실제로 이제 무슨 우리 논문을 쓸 때 리서치 메소드라는 메소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걸로 한의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했던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리서치 방법론은 오히려 무제한하게 놔두고 가능성을 무제한하게 열어놓고 그런 연구를 하는 한마디로 하는 주체를 정의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연구 방법론이다라는 것이 저 현재의 저 실론의 메인 주된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누가 연구를 하는데 이 한마디로 뭐 소위 말해서 육하 원칙이라고 할까요? 누가 무엇을 연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며 그리고 연구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거며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배경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 한의학을 하는 한의학자 내지는 한의사가 주인으로서 연구를 하는 것을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정의한다는 게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쭉 해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죠. 저는 결론 내리게 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그대로 따라야 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의 시로는 한의학과 한의사인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서 하는 무한히 이게 열려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의사로서 뭐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론을 빌려와서 연구하는 것이 결국은 한의 시술이라든가 한의 진료라든가 아니면 한의학 어떤 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한의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저의 논의 주된 골자입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다른 헬스 리서치 프라이어리티 세팅이라고 해서 보건 연구의 프라이어리티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9개의 어떤 메인 주제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게 이 컨텍스트, 접근법, 포함, 뭐 이런 정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무에서 유를 전부라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한꺼번에 2개 내지는 3개를 다 할 수 없는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거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헬스 리서치건 우리 한의학이건 아니면 침연구이건 그거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먼저 누가 하는데 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면 누구의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자원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이제 리서치 프라이어리티 세팅이라고 이렇게 보고 굳이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상세하게 보지도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사실은 옹콜로지 암에 있어서 보안의학을 하는데 이 리서치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2012년도에 호주 팀입니다. 그죠? 벤스산이라는 이런 분들이 라운드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무슨 델파이 연구라 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 모여서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아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침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세팅한 것은 이게 증상을 줄이는 데에 침의 역할, 특히나 이 그 아편성 통증, 그러니까 아편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치료법, 그 류코피니아 상황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이 그 연구 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우리가, 침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우리가, 경희대학교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우리가, 시점 중에는 뭐 연중에 연구비도 많은 상황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연구비도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정의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 것에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한마디로 화두랄까요, 아니면 물음이랄까요, 그거를 가지고 있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에 하는 주체가 누구며, 또 이 객체가 뭐며, 이게 대상이 뭐며, 그리고 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청중은 누구인지, 이 연구의 결과를 알리고자 하고 아니면 나중에 써먹고자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 그 결과물들은 나중에 누구의 귀속이 될 건지, 그게 속된 말로 연구를 해서 갖다 바칠 수도 있고, 연구를 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유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귀속을 시키는 거기는 어딘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 우리 환경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이제 두 가지 연구의 그래서 침 연구와 관련된 기초에서 연구를 해오신 박지연 교수님, 대전대학교 박지연 교수님하고 또 우리 경희의료원에 임상을 하신 김태형 교수님이 하나의 예로, 실예로 발표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연구를 한다면 나의 주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다 이 퀘스천들을 어떻게 답을 할 건지 그거를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첫 발표자 박지연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